자, 반갑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는 최대한 꼭 필요한 것만 짧고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일여고는 통합과학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하면 생명과학원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생명과학원이 작년에 평균이 40점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아마 50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명과학원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양쪽으로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할만한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점수대가 다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예일여고 말씀하시죠? 네네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먼저 대략은 아실 텐데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통합과학 1하고 통합과학 2로 이제 학기 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학년 과목이었는데 학기 과목으로 바뀌고요. 이게 이제 수능 과목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머니들께서는 아마 선택 과목, 과학탐구 선택 과목으로 물원화원 생원 지원 중에 하셨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 두 과목으로 하고 배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가지고 시중에 인터넷에서 본고사 9월이니 논술이니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되게 위험한 얘기인 것 같고요. 확실히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크게 바뀌는 점이 선택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보게 돼 있던 게 다 없어지고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공통적으로 봐서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9등급제로 현행하고 있는데 상대평가인 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다만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돼가지고 1, 2, 3, 4, 5등급으로 분류가 된다. 근데 예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4년제 대 입학 비율이 61%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때 올해 아주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나와둘 텐데 40%대로 다시 내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비율로 보면 대략 3등급 중간 정도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경계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성, 선정, 숭실. 숭실은 혹시 숭실 없으시죠? 숭실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숭실은 특성이 좀 달라요. 근데 대성, 선정, 숭실이 난이도가 인강으로 안 돼요. 되게 어려운 학교니까 이 학교는 웬만하면 보내시는 게 낫고요. 물론 이제 영수가 되고, 영수가 이제 1, 2 안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제 만약에 영수가 좀 아래쪽이시면은 이제 먼저 영수부터 챙기셔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감안돼서 3 안쪽으로 들어가면 탐구도 눈을 돌려서 보시는 게 아마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준점은 안전선은 1, 2등급대, 그러니까 34%면은 지방대에서도 상위권을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고,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은 대략 45에서 50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등급의 중간 정도가 이제 지방대 4년제 마지막 라인이고, 나머지는 66%까지는 전문대예요. 나머지는 이제 대학을 생각하기 어려운 등급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올해 그러면 통합과학을 어떻게 출제할 건가? 이게 나머지 진로 과목하고 융합 과목은 수능 과목이 아니고, 일반 과목도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딱 통합 과목만 수능 과목이 되는데 어떻게 출제할 건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해요.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공문서는 요거 딱 하나거든요. 제가 지금 그걸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예시로 든 문제가 이거 딱 한 문제예요. 통합사회 한 문제, 통합과학 한 문제, 그러면서 이렇게 낼 거다라고 제시는 했는데, 요 내용이 2015년 개정할 때 제시된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통해서
고1 통합과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에 혹시 시중에 그거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2025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 2025년 상반기에 이 계획안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이게 나오면 그걸 제가 분석하면 아 지금 고1 통합과학을 수능 때 이렇게 나가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중에서 안다고 하는 분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내년에 학원에 문의하시면 제가 뭐 서류로 A4로 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예일여자 성적표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년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평균 점수가 높죠? 그죠? 그리고 더더구나 충격적인 거는 A등급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농담삼아 90점 이상이면 망한 거라고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요번 2024년 2학기 중간고사 요번 시험 있잖아요.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통합과학은 쉽고 생명과학이 극도로 어려운 학교였는데 통합과학의 난이도가 이번에 훅 올라가서 평균 점수가 10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아마 그 지금 얘기하는 교육과정 개편 때문에 난이도를 조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생명과학 원을 굳이 그러면 고1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수능 과목도 아닌데. 그래서 요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예일여고에서 생명과학원을 고2 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도 책자에 마찬가지고. 나왔어요. 빠졌어요, 이런.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통합과학이 원래 수준대로 좀 어렵게 그럼 나오죠. 2학년 때 물화생지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선택으로 자기가 하면 되니까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신데 보통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셔야죠. 다행히도 수능 과목은 아니라서 학교 선생님한테 올인하면 되고요. 원래 그 생명과학원 선생님이 어렵게 내줬다고 했잖아요. 그 논리가 뭐였냐면 애들 설득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야, 수능은 어렵다. 어렵게 공부하고 시험 봐야 니들 수능에 가서 안 망한다라는 게 논리였는데 수능이 지금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일여고 물화생지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예일여고 2학년 물리화학을 제가 가르쳐 봤는데 그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 만약에 자연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예일여고 생명과학원을 너무 이렇게 내년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지금 제가 만만합니다, 난이도가 낮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2학기 중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학 진학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율, 비율입니다. 이제 그 출제, 요거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난이도는 낮은데 상위권 싸움에 1점 싸움이 되게 심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보고 그대로 그 내용이고요. 딱히 어렵다라고 하면 유일한 게 화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일여고는 생명지구학 물리는 그닥 어렵지 않은데 화학은 어려웠거든요. 그거는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일여고 반을 수업을 할 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화학 원도 좀 진도를 나가줬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각 학교별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게 수능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가 될지는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고1 과목을 가지고 고3의 수능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맨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지워져가지고 겹쳐져가지고 지워졌는데 자세한 학교별 시험지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은 베이스캠프 학원이라고 치면 각
학년별로 매년 그 시험 본 거 다 분석해서 올리거든요. 그거 몇 편만 그냥 빨리빨리 보게 돼가지고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그거를 실지는 않았습니다. 자, 요거는 새로 나온 교재인데요. 기존의 교재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같으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선행으로 통합과학을 좀 가르치신 분들은 뭐 거의 똑같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과학의 기초가 원래는 통합과학이 없었고요. 새로 추가된 건데 이게 2008년 그 교육과정에서 물리원의 맨 앞단원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리고 여기 물질의 정리적 성질은 물리원이거든요. 물리원의 반도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100%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선행했으니까 너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 한 10%는 다르니까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챙겨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 2024년도 현재 그 각 학교별로 시험 범위거든요. 빨간색은 2학기고 파란색은 1학기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구난방이죠. 중구난방이죠. 되게 다 도성 있게 다 다른데요. 요게 아마 내년에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2학기를 여기에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기제로 바뀌어서 제 목표도 학습 목표 계획이 뭐냐면 그러니까 걔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 통합과학원 전과정을 다 해주면 이제 학교별로 어떻게 진도가 나가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면은 학기제로 바뀌기 때문에 아까처럼 갑자기 1학기에 그 1학기에 뒷부분하고 2학기에 뭐 앞부분하고 이런 건 없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금은 학교별로 반을 운영했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안 하고요. 그냥 수준별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 중간, 아닌 애들 이렇게 수준별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학교별로 이제 찾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수준별로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굳이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시겠지만 과학 기준으로 하면 이 은평구는 크게 세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과학만입니다. 그 학교로 평가하자는 건 아닙니다. 상위 1그룹이 대성, 선정, 숭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기본 인강으로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동네에 조그만 학원은 좀 힘드실 겁니다. 두 번째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 아랫부분은 신도고, 진권고, 은평고, 충안고는 좀 하위권이고 그 언급이 안 된 학교는 중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급 보내시는 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얘네들이 정말로 도와주는 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얘도 근데 과중이 있잖아요. 예, 과정이 있습니다. 얘를 언급 안 했습니다. 네. 네, 2등급 세컨드 클래스. 중. 통합과학, 그러니까 생명과학원은요 탑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통합과학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통합과학만 기준으로 하면 현재 이변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거 빼면은 세컨드 클래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생화학원만 심화를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화학원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말이 틀어졌네요. 그래서 요 시간표는 그냥 참조만 하시고 내년에 이렇게 안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론이에요. 요거는 이제 계획표고요. 요거는 보시면 되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말 길게 해봐야, 미사여고 해봐야 불편하실 테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제가요, 나가가지고 서서 질문 있으면 제가 1대1로 받아드릴 테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